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이에요. 4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보름은 남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제가 준비한 거 같이 공부해요. 준비한 거는 이거는 질투할 투. 질투하다 할 때 이 투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이렇게 무슨 드라마 이렇게 보면, 역사 드라마 보면은 투기, 부인께서 지금 투기하는 것이오, 이런 거, 투기, 질투 할 때 이제 쓰는데, 그러면 이 투기할 투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에다가 돌석자를 써도 똑같아요. 동자예요. 둘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 지게문호, 집 호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서는 형성문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보면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 그럴 수도 있죠. 지금도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본처, 처가 있으면은 또 첩, 처도 있고 그 다음에 첩. 그러니까 처는 옛날에는 반상의 법칙이라서 양반끼리, 천민은 천민끼리 결혼했는데, 첩은 신분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첩을 데리고 오면 그 첩이 있다 하면은 어느 부인이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렇게 두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저 여자는 왜 데리고 왔냐 이러면은 투기한다고 보따리 싸고 친정가라고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싫어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집호가 나와서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한자를 보면 여자가 나온 거가 좋은 뜻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은 간사할 간, 요사할 요, 이런 방해할 방, 모든 게. 이 방해할 방도 이렇게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방은 이제 물론 이제 소리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지만, 이 방자가 지금 이 여자가 나와 있잖아요, 방에.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첩을 데리고 오는데 부인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냐 어쨌냐 그러면은 자기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질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인이 어떤 자기 자식한테 질투를 느끼겠어요? 누구한테 느끼겠어요? 그거를. 당연히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과거를 연상해 보면은 아마 첩을 두고 질투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집에서 식구들 간에 질투낼 사람은 그거 그 관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 지포가 나온 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질투, 사실 질투가 없는 사람이 여자도 질투가 있고 남자도 없겠어요. 다 질투가 있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자가 나온 거는 한자를 남자가 썼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를 쓰지 않았나?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물거품 포. 물거품 포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귀에 익숙한 거 포말도 물거품이고, 그다음에 수포. 제가 만약에 이도화상을 입었다 그럼 수포 볼록하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 이제 소독한 바늘 같은 걸 콕 찌르면은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물거품. 그럼 물거품이니까 당연히 물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포는 이거는 쌀포. 여기서 쌀포 할 때 쌀의 의미는 당연히 먹는 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감싸는 거, 씌우는 거, 랩 같은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선 당연히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형성문자, 전형적인 형성문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쌀포 같은 경우 여기 뱀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위에 이렇게 생긴 거는 부수의 쌀포 몸이고, 그러니까 저 부수 이름이 쌀포 몸이에요. 감싼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다. 자기 몸을 뱅글뱅글 이게 제 뭘 갖다 씌운 자기 몸을 감싼 것처럼 이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물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물거품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분수대에서 이렇게 물이 팍 솟아 올라오면은 하얗게 물거품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 입었을 때 이렇게 스포 생길 때 그것도 이제 속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물거품이다. 이렇게 뭐 일이 수포로 돌아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 이제 이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게 쌀포몸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요것만 놓고 보면 쌀포몸 저 위에 있는 건 요건 쌀포몸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쌀포. 그럴 때 먹는 쌀이 아니라 감싼다, 씌운다, 랩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황홀을 할 홀. 황홀하다. 뭐 황홀경이다. 뭐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황홀이라는 말은 마음을 빼앗겨서 멍한 모양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뭐 불꽃놀이 이런 거를 화려하게 팡팡팡 막 터지고 그러면 그런 거 보면서도 우와 뭐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황홀하다라는 거는 저마다 뭐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면은 저녁 노을 지는 그 모습이 유난히 멋있을 때 특히 바닷가 이런 데 저 서해 쪽에 가면은 해질녘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멋있잖아요. 아, 황홀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뭐 해도 돌 때 들어오고 어느 느낌이든 자기가 느끼는 게 황홀하다는 거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해를 봤을 때 또 지는구나. 내일도 해 뜨면 또 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미건조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그 장면 하나를 황홀하다고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심이 나온 거겠죠.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이 다 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느낌, 감정과 관련되는 건 다 마음심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 요거는 문득홀, 갑자기 홀, 뭐 홀연히 나타났다, 뭐 홀대한다, 뭐 소홀하다 할 때 이제 저거 쓰잖아요. 이미 저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원래 이제 말물자고 말물 할 때 여기 문득홀 할 때 여기 종성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따로 놓고 보면은 요거는 문득 홀 아니면 갑자기 홀 할 때 이거는 말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종성음을 빌려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성문자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마음심이 부수고 나머지가 문득 홀이 음을 빌려줬으니까 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물 할 때 여기 종성 리을 이런 것도 형성문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 말물이 깃발이 막 흩날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요 지역이 지금 구제역이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로 따지면 거기다가 깃발을 딱 꽂아놓고 여기 구제역이 있으니 여기 뭐 들락날락 하지 마라. 우리도 지금 보면은 그런 거 있으면은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외부 사람이 오지도 말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같이 어떤 전염병 도는 지역에는 이게 깃발을 딱 해놓고 여기는 뭐 줄 이렇게 탁 쳐놓고 여기 들어가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때 여기 펄럭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심이 나오면서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깃발이 흩날릴 때 어느 방향으로 흩날릴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바람이 불면 이게 흩날리듯이 내 마음이 갑자기 이게 이제 문득홀 갑자기 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뭔가 뭐 떠오른다든지 나 나가야지. 내가 약속 시간을 잊었네 하고 뭔가 갑자기 이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갑자기 문득 홀할 때 이걸 쓰는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 감정, 마음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면 황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빛광자를 쓰면 되고 황홀경 할 때 절대로 경치경자를 쓰면 안 되고 경이 여기 지경경자 이렇게 써야 되지 잘못 착각하면은 그 경치경자 쓰면 벽경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기 쉬워요. 왠지 멋있는 이 어떤 풍경 경치를 이제 보고 느끼는 거니까 뭐 황홀경에 빠졌다 할 때 이 경자 이거는 벽경도 되지만 경치경도 되거든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게 지경경자를 쓴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하루 쉬시고 또 수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